네, 박사님과 수석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문즉설 시간은 먼저 밴드를 통해서 사전에 들어온 질문들을 전달드리고 이어서 여기 계시는 현장 및 유튜브의 질문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다 교사단 밴드에서 사전에 들어온 질문인데요.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이 블렌디드 교육이 실시되기 위한 환경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네, 사전 질문이기 때문에 답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블렌디드 교육의 환경은 학교의 환경과 가정의 환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 환경은 무엇보다 무선 AP, 무선 인터넷이 기본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사용할 디바이스, 아무래도 1인 1 디바이스를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디바이스가 있어도 학교에서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꺼리시는 이유가 이 관리 및 유지 보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테크팀에 관한 얘기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떠한 형태든 교사와 학생이 사용할 단말기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그 1인 1 기기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면서 학생이 자기 기기하고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디퍼 러닝, 뭐 협력적인 학습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이 같이 작업을 공유할 수 있는 그 프레젠테이션용의 모니터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정이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될 텐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가정에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정 간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 그리고 사실 기기 보급은 이미 지난 학기에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자가 없어서 수업이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보조교사를 지원하는 방안. 근데 사실은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공간이 없어서 학습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돌봄 교실 같은 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역부족이니 이제 여기서 지역사회 역할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온라인 학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좀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 요즘에 지역에 센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좀 모아서 거기서 조력자가 상주하면서 도와서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최근에 화두가 되는 단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교육에 지금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과연 그 깊이와 영향을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육과 인공지능 어떤 형태로 들어올까요? 예, 여기 보시면 교육에서의 AI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AI 기술을 교육 방법이나 교육 환경에 적용하는 경우,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이 AI가 되는 경우, 즉 내용으로서의 AI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용어가 아직은 이렇게 명확한 개념 정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문헌에서는 주로 앞서 소개해드린 AIED,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은 Learning with AI, Learning about AI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Learning about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으로서의 AI, AI를 실제로 배워서 알고리즘을 짜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라면 Learning with AI가 이제 AI와 함께하는 학습, 시스템 측면에서 AI, 학생 측면에서의 AI, 교사 측면에서의 AI로 분류가 되고요. 이제 주로 교육 환경과 교사,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AI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 하는 부분을 이제 뭐 교육 과정 쪽에서나 학생 지도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교수 학습 및 평가에서 AI 기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실행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실행 단계에서 교수 학습 지원에서 뭐 학생을 위해서는 AI가 질의응답 상시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교사를 위해서는 학습 이력 관리나 학습 경로 제한 같은 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개별 학습 지원은 앞서 보신 지능적 튜터링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개별 학습을 지원할 수 있고 또 협력 학습 상황에서도 사실 이제 AI가
학습자의 관심사나 뭐 그런 학습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팀 구성을 제안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AI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여기 모신 수석 선생님들께 드릴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요. 온라인 수업에서 아까 강의 중에 언급하신 과정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 과정 중심 평가를 그동안에 굉장히 강조를 해왔었는데 막상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들이 나왔냐면 평가를 극단적으로는 지필 평가만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많은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후퇴되는 것이냐, 과정 중심 평가를 여태까지 얘기하고 활동 중심 수업을 하자고 해놓고 결국은 필기 시험만 봐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실제로 1학기 중순 이후부터 교육부에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극단적으로 화상 채팅처럼 토론을 하고 수업을 하는 것을 쌍방향으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본인이 한 것은 정말 확인이 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극단적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오른쪽 얼굴의 모습이 지금 이쪽에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리시버를 끼고 있었을 때 옆에서 코치해 주는 것대로 제가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화면에 나오는 것으로 쌍방향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한 것으로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은 실시간 채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생 중에서 그 카메라가 없는 애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스피커도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뜨지도 않고 이 아이는 말소리도 다 못 듣는 아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는 학급을 한 반에 보니까 한 명이 그런 애가 있었고 다른 반에 보니까 또 두 명이 그런 애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내가 채팅을 잘하니까 한번 실시간 채팅을 해보자 했더니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비판이 뭐냐면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본인이 했다고 어떻게 장담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나갈 때 과연 실시간 쌍방향 토의 토론은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선으로 타협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우리가 평가가 가능하려면은 선생님이 직접 관찰이 가능한 수준, 극단적으로는 지금 삼성에서 얼마 전에 온라인으로 평가를 할 때 화면을 두 개를 띄우게 했었죠. 휴대폰으로 이 옆모습을 다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책상과 그다음에 화면 밑에 손이 있는 곳까지 다 나타나도록 하는 이 장면과 얼굴이 나오는 장면을 동시에 나타나게 해서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 학교에서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화면상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정도까지는 그래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까지 이제 이야기가 됐고요. 이 체육과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구름 동작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평가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실시간처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지만 본인이 한 것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체능 과목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선생님들은 과제 올리는 경우, 그다음에 저와 같이 실시간 채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과제를 갖다가 남이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이것은 직접 관여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등교 수업 때 그것을 재료로 한 실제 평가 활동을 수행평가 활동으로 진행을 해야만 인정하는 것으로 돼야겠다 해가지고 실제 이 교육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선
평가 유형을 1, 2, 3, 4 유형으로 이제 나눠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순수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평가 1 유형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제약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각자가 가진 장점을 온전히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강의 중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이 잠깐 언급되었었는데요. 수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디자인이 현실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던지셨을 때는 블렌디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재구성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그 연계 과정이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과정의 핵심은 사실 성취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과서가 처음 제작될 때도 성취 기준에 따라서 각 그 단원을 구성을 하고 각 단원의 성취 기준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핵심 개념, 그리고 나머지 파트는 다 그 핵심 개념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교과 교육을 하실 때, 그다음 평가를 구성하실 때 핵심 성취 기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추셔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동교과 동학년끼리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각의 장점이 있잖아요. 이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이 중에 어떤 파트, 어떤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고 어떤 부분을 오프라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셔서 적절한 어떤 온라인 도구,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시면 학생들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 온라인 오프라인이 연계가 되면서 사실 실제 1학년 학생들이 2학기에 학교에 나오는 시간이 거의 한 3주 정도밖에 못 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많이 진행하게 됐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이 학생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서 오히려 특히 제가 영어 교과다 보니까 원격 도구가 학생들의 실시간 수업 학습을 즉각적으로 관찰하고 진단해서 피드백을 주기에 상당히 적절한 도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아보니까 사실 실제 면대면 교실 수업에서의 피드백 시간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사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영어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과 각각의 교과 역량이 있잖아요. 그 역량을 우리가 신장시키는데 어떤 도구가 필요할 건지를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영어 말하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학교에서 사실 말하기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근데 원래 플리크리라든지 그리드 같은 거를 사용해서 하고요. 또 교사가 개별 피드백도 구글 독스 같은 걸 활용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이 뭘 가지치기를 할 때 반드시 가르쳐야 될 내용을 버리는 것이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녹여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핵심 성취 기준을 학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선정을 하셔서 선택하셔서 그 부분을 다른 수업과 어떻게 잘 녹여내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학생에게 가장 즉각적인 피드백, 형성 평가 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어려웠던 게 계획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또 지침이 와서 등교 수업을 해라,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려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계획된 어떤 수업 설계대로 진행하지 못하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제 주위에서 저희 학교에서도 보면은 실시간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어려움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실시간 수업 안에서도 온라인 수업 안에서도 저희가 오프라인 연대면 수업에서 하는 것을 거의 그대로 구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제 중심형 강의 동영상 제시형 이런 수업보다는 앞으로 이제 블렌디드 상황,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다른 어떤 질병이 저에게 찾아올지 몰라서 이제 이 블렌디드 온오프 연계 수업은 이제 뉴 노멀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수업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구해 보는 것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정 재구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녹여내는 것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참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에 뜨거운 열기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 계신 선생님께서 분명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현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여기 계신 박사님 그리고 수석님께 질문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기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마이크가 전달이 될까요? 좋은 강연 또 좋은 수석님들의 답변 감사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중1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중1 학생들은 저희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격 수업을 신나게 하다가 이제 등교 수업을 해서 더 신나게 수업을 하고자 아이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작년에 봤던 그 애들이 맞나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많이 소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앉아 있고 또 일렬로 앉아 있고 해서 수업을 전 영어 교과인데 영어 수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동안 집에서 혼자 원격 수업하면서 좀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학교 야외 음악당이라는 데도 데리고 나가서 바람도 쐬고 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학교를 정말 처음 봤기 때문에 학교 투어도 시켜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생활지도 쪽으로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 담임 교사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좀 소진된 정서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살을 부대끼고 만나본 적이 드물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만났지만 막상 또 실제로 보니까 좀 서먹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기 세 분 중에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네 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모두 매일 등교를 하는 상황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선생님? 네, 아 그럼 선생님은 아이들을 직접 면대면 할 때 어떻게 아이들을 할 것인가? 네, 사실 중1 같은 경우는 저도 중1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의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관계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선생님한테 정확한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만난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자기 주도성 결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상태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에서 떠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수업 요즘 학습 격차도 심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어서 힘든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이 온라인 수업의 형태가 학생들하고 개별 피드백을 주고 만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 기초학년 부진 학생들 지도에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 시간에 소위 말하면 슬로우 러너들을 그 구글 미트 안에 남겨놓고 그 아이들과 원하는 사람을 남게 해요. 그럼 남고 나서 그 아이들과 1대1로 채팅하면서 수업 실제 가르치기도 하고 방과 후에 끝나고 학교에 1대1로 불러서 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생각보다 집중적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아서 사실 등교 수업하고 나서도 그 레포 형성된 게 계속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과정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선생님들 중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온다면 결국 사람이 답인 것 같아요. 만남이 답이고 학생들과 좀 시간이 좀 내서라도 방과 후에 저희가 많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명씩을 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이 면담을 하고 계세요. 온라인 상황에서도 맨날 한 명씩 불러서 상담을 계속 해오셨고 그리고 아이들과 악기 지원 사업을 활용해서 악기 한다든지 뭐 여기 북부에서는 도담쌤 프로그램 등등으로 한다든지 뭐 스포츠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그 모든 걸 해왔어요. 왜냐면 그런 아이들은 사실 수업 학습적인 접근보다는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과 만나고 몇 명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는 훨씬 안정감을 하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와서 원격 수업 못한 거를 학교에서 보충도 하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양한 현실이 있으시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온라인 수업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따로 개별적인 만남, 멘토링을 통해서 좀 계속 쭉 그 아이들과 만남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을 주신 선생님께서 쌍따봉을 날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혹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온라인의 질문이 지금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장의 질문 혹시 네, 저기 멀리 손 들어주신 남자 선생님께 혹시 마이크 전달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도덕교육팀에서 참여한 지연중학교 교사 신동민이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그 블렌디드 교육이란 게 아직도 좀 낯선 개념입니다. 낯선 개념이었는데 지금 자꾸 어떤 교육적인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고 이런 코로나라는 사태 속에서 우리 사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사들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변화에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꾸 이런 변화 속에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힘든 것도 있는데요. 교사들이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하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속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재충전 같은 것들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연수하는 것도 어쩌면 뭐 중요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수업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연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환자가 생겨가지고 오늘부터 전부 다 등교 못하고 온라인.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풀어져가지고 다 등교.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일정한 블렌디드 수업의 패턴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지? 아주 극단적으로는 1년치의 수업을 이제 주당 3시간이라고 쳤을 때 약 102시간입니다. 102시간을 거의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접속을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화상 채팅을 하든지 실시간 채팅을 하든지 아이들이 화면에 이렇게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30분 이내예요. 그런데 또 한 15분이나 20분만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 이러면 애들은 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학부모 민원도 또 발생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온라인을 가지고 적어도 아이들이 여기까지는 진도를 나갔으면 하는 내용을 시간마다 모든 걸 활동지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2시간만큼을 다 만들어낸다? 아이들이 그것을 다 소화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단원 간의 어떤 통합이라든가 핵심적인 요소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102시간이라면 51시간이라든지 또는 한 40시간 정도라든지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전체 내용을 점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자료가 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온라인에서 한 것이 다시 중첩해가지고 그럼 등교 수업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예, 중첩성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아까 이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온라인의 수업과 과학 실험과 같은 일정한 실험의 단계가 온오프의 연계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이 시뮬레이션 상황을 갖다가 등교 수업 때 해본다면은 그것이 이제 실제 수행 평가에도 연동이 될 수 있고 온라인에서 학습 내용을 재료로 삼아 가지고 일정한 평가도 좀 비교적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려면은 무엇이 필요한가? 일단 줌에서는 소회의실 기능이 있어요. 온라인에도. 그런데 구글 미트를 쓰면은 현재 소회의실이 이제야 이제 기술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조차도 기술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마스크 쓰고서 떨어져 앉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곤란해요. 그러면 적어도 등교 수업을 해서 일정한 시뮬레이션 상황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수업.
굉장히 어려워요, 말이. 그러려니까 선생님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적어도 겨울방학과 2월 달 정도에는 1년치의 온라인 자료와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의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학공을 여태까지는 학기 중에 운영을 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12월쯤이면 이제 전부 다 정산까지 다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12월, 1월, 2월에 이 교학공을 통해서 전체 자료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그것이 어쩌면은 충전이고 어쩌면은 그것이 본인에게 수업에 대한 새로운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학공 활동에 대한 좀 재구성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모인 바로 이 공동체가 답이라는 답변 정말 귀하게 들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에서 질문이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정해진 시간 관계상 나머지 질문들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답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면서 네, 질문이 혹시 또 있었나요? 선생님, 네. 온라인으로 올라온 걸 아. 조금 정리를 드리면 네. 일단 원격 수업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아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아직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혼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요구하는 거는 공통된 그런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플랫폼 역시 약간 통일된 플랫폼으로 가는 게 학교 현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질문 비슷하게 들어온 것이 공릉중학교 이은영 선생님, 상경중 고미라 선생님, 창원여고 이천우 선생님, 태랑중 박수진 선생님이 좀 주셨는데 아무래도 뭐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학습 수준 양극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교수님, 박사님이나 여기 수석 선생님께서는 이 학습 수준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좋은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금 나눠 주십사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학교 대면 면대면 수업 안에서도 학습 격차는 항상 존재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수업상에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성 결여, 그다음에 학급에서의 학부모의 뭐 학습 지원 여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격차가 많고 특히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챙길 줄 아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실제 학습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 학습하면서 점점점 잘하고 있는데 아예 안 보고 있는 학생들 실시간으로 사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만약에 이 블렌디드 온오프 연계 수업이 계속 된다면 선생님들이 그 동영상을 제시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거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거는 학습 격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도 1학기 때 그렇게 해봤는데 1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평가를 해보고 나서 이건 당장에 바꿔야겠다고 해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플랫폼으로 과감히 바꿔서 수업을 2학기 때 해왔고 너무너무 잘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학습을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게 일단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좋고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학생에게 충분히 온라인상에서도 1대1 멘토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사실 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교사가 가르친다고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대1 학생 개별화된 교육, 개별 맞춤형 어떤 피드백, 관리 이것이 되는데 그건 결국은 해당 담당 교사의 몫일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그래서 아마 쌍방향으로 가자는 게 아닐까. 쌍방향의 해답은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최소한 어떤 피드백 할 수 있는 한 차시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학생들을 학교에 부르세요. 저도 거의 정말 원격 수업 시간이 더 힘들었어요. 수업 외에 나머지는 거의 불러가지고 개별 수업하는데 시간을 다 투자했는데
상당히 어렵지만 물론 제가 수석 교사를 수업이 좀 적어서 그게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담임선생님들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저희 학교 담임선생님들 다 남겨서 애들 불러서 그거 하고 있거든요. 저희 팀 짜가지고 뭐 다는 아니어도 그런 노력이 결국은 학습 격차를 좀 해소하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데 이제 여전히 못 따라오는 학습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 왔었잖아요. 근데 다시금 그게 중요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는 부분과 별도로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개별화라는 것은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이 개별화에 대해서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1부 강연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는 글로 지난 학기 북부교육지원청 조호규 교육자님께서 학교로 보내오신 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상황으로 교사들은 자발성과 공동체적 노력으로 극복한 성공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섬처럼 고립된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협력적 관계성 강화, 신뢰망 형성, 학습 공동체 활성화는 학교 혁신의 가장 기초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원격으로 그리고 함께 따로 또 같이 모인 나눔과 협력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간 원동력이자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힘이란 생각이 듭니다. 1부를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